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아웃소싱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비즈니스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웃소싱을 통해 인공지능을 비즈니스에 성공적으로 응용하기 원하신다면 어떤 준비를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기반 프로젝트의 85%가 실패한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하는 프로젝트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고찰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구체적인 기술과 구현 과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분야를 전공하고 다양하고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종 구현 단계까지 충실히 완료해본 경험을 갖춘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이 특정 분야의 비즈니스 또는 특정 타입의 데이터에 꼭 맞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도 높지 않지요. 인공지능의 세부 분야와 응용 분야도 아주 다양하며 인공지능 기술자가 기술적 지식을 갖출 수는 있겠지만 여러 응용 분야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술이 있어도 데이터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데이터의 내용, 형태, 품질 및 용량 등이 세부 분야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어렵게 합니다. 훌륭한 전문가 또는 경험자가 있더라도 데이터 때문에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새롭게 밝혀지는 데이터의 특성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세부 진행, 심지어 전체적인 방향과 범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세 번째 이유는 쓸모있는 결과보다 새로운 기술 적용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인공지능 프로젝트들이 인공지능의 기술적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성과가 없어도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봤다는 사실만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적어도 홍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기술 개발의 노력이 실제적인 수익 창출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죠.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네 번째 이유는 충분하지 않은 부적절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프로젝트가 잘못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 관련자들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획자와 개발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것처럼 비즈니스 담당자와 인공지능 개발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역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개발자와 그것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도 쉽지 않죠. 인공지능, 특히 데이터 기반 프로젝트는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 처리하는 시간 동안 꽤 오래 모호하고 답답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전혀 진척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니까요.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마지막 이유는 자신도 잘 알지 못하거나 경험이 없는 새로운 사업에 무턱대고 인공지능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마치 인공지능을 모든 것을 지능적으로 해결해주는 만물 박사처럼 생각하고 나의 비즈니스 아이템, 환경, 데이터, 고객에 대해 직접 고민하고 공부하지 않아도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하기만 하면 무언가 쓸만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해주는 만능 솔루션이 아닙니다. 일단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업체나 전문가를 만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준비해야 할 요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듯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즈니스 시츄에이션과 프로블럼, 솔루션의 3요소에 대하여 최대한 명확하게 파악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3D 프린터를 생산하는 회사인 섀도우 프린터사에서 프린터 생산품의 품질을 자동적으로 측정하는 인공지능 모듈을 만들어 적용해보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시츄에이션 항목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적용되기 전의 상태를 정리합니다. 섀도우 프린터사의 시츄에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회사는 생산된 3D 프린터의 품질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3D 프린터를 시험 동작시키는 동안 발생하는 소음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프로블럼 항목에서는 현재의 상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포인트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정리합니다. 섀도우 프린터사에서는 현재 3D 프린터의 소음을 작업자가 직접 귀로 듣고 품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 체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프로블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3D 프린터의 수가 많아 모든 프린터의 품질 상태를 체크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작위로 추출한 일부 생산품에 대해서만 품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가 평가한 결과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솔루션 항목에서는 프로블럼 항목에 정리된 내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능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리합니다. 섀도우 프린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생각하였습니다. 첫째, 3D 프린터의 소음을 마이크로 녹음하는 시설을 확보한다. 둘째, 녹음된 소음 상태를 사람이 아닌 기계가 자동적으로 분석하여 이상 여부를 평가하는 기능을 확보한다. 현황과 문제, 그리고 필요한 기능이 얼추 정리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요소는 데이터, 스킬, 아웃풋, 인티그레이션입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에 적합한 데이터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데이터의 용량, 출처, 품질, 그리고 내용과 형태, 배경 지식 등에 대하여 많이 파악하고 있을수록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데이터의 용량은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합니다. 또한 데이터는 활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활용 목적과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해야 합니다. 사실 데이터의 가공 과정에도 데이터에 대한 배경 지식과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심지어 가공 과정에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에 너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이 과정에 의해 프로젝트의 성패가 결정되는 경우도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데이터의 내용, 데이터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환경과 상황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섀도우 프린터사의 경우 불량 제품에서 실제로 측정한 소음 데이터와 정상 제품에서 측정한 소음 데이터를 잘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자가 불량 제품의 소음 데이터에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에 대한 경험을 인공지능 개발자와 잘 공유할 수 있다면 그 특성을 찾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어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스킬입니다. 섀도우 프린터사의 경우에는 기계공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기계 진동 소음 분석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딥러닝 기반 이상 탐지 기술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킬에 대해 정리하는 과정에는 연구개발 인력에 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인하우스 개발, 즉 내부의 인력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아니면 아웃소싱, 즉 외부와의 협력을 추진하거나 프로젝트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내부 인력의 기술과 경험이 충분하다면 내부 인력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웃소싱이 중요해집니다. 이번 영상은 아웃소싱을 전제로 해야겠지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 번째 요소는 아웃풋입니다.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사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정의할 때에는 목표로 하는 기능에 대한 묘사 수준에서 시작하여 해당 기능들에 대한 세부 명세까지 상세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요사만 잘 배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은 특히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더욱 중요해지는데, 프로젝트 관련자들이 최종 결과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경우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섀도우 프린터사의 경우라면 작업자가 직접 품질을 평가했을 때의 정확도보다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과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작업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목표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요소는 인티그레이션입니다. 인티그레이션 요소는 프로젝트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프로젝트의 결과를 독립적인 서비스로 구현하거나 기존의 서비스에 통합하는 것 중에서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통해 구현된 인공지능 모델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세부 요소들을 정의하였으니, 이제부터는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할 때 필요한 추가 항목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커뮤니케이션 방법 및 문서화에 대한 정의입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마찬가지겠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록과 공유에 대한 원칙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특히 아웃소싱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맡긴 사람과 수행하는 사람이 서로 달라 서로의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은 기술자와 비기술자들이 사용하는 어휘와 말투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대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명확하게 이해했는가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며,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내용을 적절한 형태로 기록하여 추후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로만 소통하고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소통에 소극적이거나 제때 소통하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워킹 모델의 구현과 검증입니다. 인공지능 프로젝트에서는 처음부터 본격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는 초기 모델을 가볍게 빨리 적용해보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파일럿 프로젝트에서는 비슷한 종류의 프로젝트에서 성능이 이미 검증된 공개 모델을 찾아 먼저 활용해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라이센스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지만요. 만약 공개 모델을 활용한 결과가 아주 나쁠 경우, 또한 설상가상으로 그 결과의 개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일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방향을 대폭 수정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중지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섀도우 프린터사는 소음 데이터에서 RMS 성분만 시계열 형태로 추출하여 초기 모델을 위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초기 모델의 정확도가 90% 정도 나온다면 나름대로 괜찮을 수도 있지만, 정확도를 더 올릴 필요가 있을 수 있고, 모델의 처리 속도가 느려서 더 빨리 동작할 수 있는 다른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단계에서는 소음 데이터에서 RMS가 아닌 다른 특성 정보를 추출하여 정확도를 올리는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동작 속도를 고려하여 RNN 기반 모델이 아닌 CNN 기반의 모델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확보한 결과의 내재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산출된 모든 것들을 회사 내부의 자산으로 내재화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모든 경험과 지식들은 다음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프로젝트 결과를 비즈니스화할 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기술적 자산을 담은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확보하게 된 모든 중간 결과 및 문서들은 다음 프로젝트를 더욱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 중의 하나인 앤드류 융은 내재화에 있어서 교육을 중요하게 보았는데, 교육 대상자의 담당 업무나 직책에 따라 교육 시간과 내용 구성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웃소싱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내부 인력으로 하여금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적 내용과 지식을 최대한 흡수하게 해야 합니다. 새롭게 충원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또한 중요하지요. 지금까지 정리해본 요소들을 꼼꼼하게 고려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 일이며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더욱 낯설고 힘든 작업이 될 것입니다. 사실 기술을 잘 모르는 가운데 진행하는 아웃소싱 프로젝트가 쉬울 리 없지요. 따라서 자료를 직접 찾아 연구하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제대로 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사람과 솔직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프로젝트의 성패는 아주 세부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자신의 비즈니스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면 이번 영상에서 언급한 것들에 대해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